네, 정부가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생 경제 종합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2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관님. 일단 기재부에서는 선별보다는 집중, 차등보다는 맞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네. 굳이 선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보편 지원을 할 것이냐, 맞춤 지원을 할 것이냐 참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더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자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고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제 네 4대 피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직 위험이 큰 계층,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 그리고 실직과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 가구, 예. 그다음에 휴원이나 휴교에 따라 육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그 한정적 재원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 4월의 2차 추경 때와 피해 지원 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지난 4월 때는 당시에는 피해 계층을 선별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 예. 그다음에 종전 피해 지원 제도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예. 그 이후로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했고 고용주지 지원금이나 긴급복지제도 확대 등 피해 지원제도 확충 등으로 직접 피해받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이렇게 타겟팅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여건도 감안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재정 여건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3대 여건 변화 중에서 두 번째 거를 가지고 그럼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그럼 물론 뭐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안 발생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때의 기조와 원칙은 무조건 선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편이 아닌 것은 그때는 선별할 수 있는 뭐 재반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인데 예. 이제는 그게 됐으면 선별이 기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편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이런 건가요? 예, 이번 코로나 특징은 물론 이제 전 국민들이 다 힘드시지만 네. 그 충격의 정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업종이나 어떤 종사자 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대부분 국민들이 어려우시지만 그 어떤 산업은 더 매출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당히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명암이 뚜렷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계층은 훨씬 더 어려워진 거는 뚜렷하게 그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요거 하나만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일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대면이나 이런 이제 원격 모든 게 활동이 그렇게 많이 이루다 보니까 네. 통신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을 보면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 경제 사회 우리가 이런 경제를 지금 이제 뭐 일종의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한 정말 필수제가 됐다 이런 그 논의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켜줘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계층에 얼마를 할 것이냐가 또 논의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 그 특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 기준을 사실
좀 나누려고도 논의를 한참을 했습니다만은 그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네. 그다음에 그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예를 들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면 훨씬 더 이제 그 엄정하게 해야 될 텐데 크지 않은 금액 가지고 그것은 비용이 더 크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이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통신사가 일단 감면해주고 차관님, 정부가 나중에 보정해줄 테니까요. 여쭤볼 게 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요거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선별이 기조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를 그냥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 선별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라는 게 그렇게 앞세울 사안이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이거거든요. 예. 앞세우나보다도 사실은 이제 통신비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야를 그 이렇게 이제 놓고 많은 노력을 해서 청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논의들,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예. 그쪽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대상을 이제 놓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좀 넓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찝찝한 게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통신비 지원에서는 30대 중반부터 50세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뺐었잖아요. 처음에 보도 나오기는 그랬었는데 그 뒤에 그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여기서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됐던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기재부의 최초 안하고는 달라졌던 겁니까? 기재부는 이제 여러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가지고 이제 논의에 임했고 또 이제 당이나 이런데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또 반영됐습니다. 당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예, 당정 간에 논의하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조금씩 더 다듬어졌습니다. 네, 평가는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지원금을 보면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고 150, 200 이렇게 있던데요.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해 정도에 적합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고 이제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인데요. 네.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15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했습니다. 3차 추경에서. 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받으셨어요. 50만 명 정도 특고나 프리랜서 중에서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150만 원 받으셨기 때문에 한 50만 원을 추가해 주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는 피해 정도가 제일 극심한 분은 뭐 결국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분들에게는 뭐 금지업종이죠. 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 된 분들에게 대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집합 제한업종으로 영업 시간이나 영업 형태가 좀 제한된 뭐 예를 들면 9시까지밖에 영업 못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15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중에서도 매출이 4억 이하에 이제 매출이 줄어드신 분들한테 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폐업한 그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던데요. 근데 이게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들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 점포를 그러니까 폐업한 경우 아마 이제 8월 16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코로나 2차 재확산 어떤 기점을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집합 금지 업종 12개 지정된. 근데 이건 너무 탁상 논리 아닌가요, 차관님? 솔직히. 아마도 그 전에 이제 그 폐업하신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폐업에까지 이르는 데는 그게 누적이 돼서 그러니까 견디다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자 8월 15일에 그 광화문 집회가 쓰고 이때 재확산 되니까 나 일찌감치 폐업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이라고 하는 게. 근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한테만 5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그 지원 대상에서 뺐는데
예. 단란주점이나 또 포차는 지원을 받는다. 이거 예. 좀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냐? 잣대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요. 예.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제 콜라텍 그런 부분들은 전 세 분류는 좀 국민 정서상 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예.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단란주점 포함됐습니다. 예. 이제 뭐 제가 뭐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업 행태가 좀 다릅니다. 두 네. 개가. 예. 그냥 뭐 손님들만 모여서 예. 술을 마시느냐 뭐 그렇지 않은 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예. 전달이 예. 되기는 된 것 같지만 예. 유흥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본다면 또 예.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예.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그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대상이 20만 명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이나 예.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그래서 그 참여 청년 중에서 서로 아직 취업을 못 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새롭게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중에서 골라서 특별 구직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50만 원 추가로. 예.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합 금지, 그러니까 집합 제한 대상 업종이 있고 금지 업종이 있었고, 그래서 예. 이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또 반발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거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기 지자체에서 예. 이렇게 수도권 중앙 정부의 중대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림 주제로. 네. 중대본에서 결정과 보다 더 강한 지자체별로 또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네. 집합금 여기 수도권에서 집합 제한인데 거기는 금지 업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여기 정부 200만 원은 집합 금지 업종은 중대본 결정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은 한 100만 원까지만 일반 업종으로 그렇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맥이 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적 이제 지금 그 반응이기도 한데 이게 예. 결국은 선별지급 내지 뭐 그게 맞춤형 지원이라고는 표현을 바꾼다 하더라도 예. 결국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이제 역으로 네. 이제 그냥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게 이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조금 충격을 덜 받는 분은 조금 받으시게 되겠지만 충격이 명백한 분들은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예. 이제 김상조 실장의 말씀 중에 뭐 소득 증명이라든지 매출 하락 증명 이런 게 없이도 예. 바로 지원할 수 아마 있을 것이다. 상당 부분은 예.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예. 좀 그러니까 그 차관님께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예. 근데 부가세를 똑같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 1년에 2번 국세청에 하게 되고요. 국세청에.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예. 그래서 1년에 2번 하시는 분들은 매출 증빙을 특별히 초기에 하지 않고도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가지고. 네네. 그래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따라서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가세 매출 신고 행정 정보를 가지고 선지급을 할 겁니다. 네. 선지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 확인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셨다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했던 이런 분들만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지급을 하는데
부가세 일반 과세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상반기 하반기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 되는데 네. 부가세 하반기 실적 신고 실적이 없는 분들은 조금 그 매출 감소 확인을 한 증빙 서류를 조금 더 제출해야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그 8월 15일 그 전에 예. 그러니까 그 예상치가 나오면서 우리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정부도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이제 2차 재확산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예, 그럼 혹시 이 여파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이 더 이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기재부에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나요? 상당한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아쉽게도. 예. 그래요. 근데 예. 그럼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은 지금 도출이 안 된 건가요? 구체적 수치는 이제 한국은행과 KDI가 최근에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1.3%로 연간 성장을 전망을 했고 KDI가 마이너스 1.1%로 전망을 예, 했습니다. 그래요. 정부도 이 순성장은 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하반기에 이 방역 좀 진정을 시키고 수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는 게 그러게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이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었습니다.